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입니다. 오늘 지난 8일 날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을지로위원회 새벽을 달린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서 을지로위원회 첫 번째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3시간 30분 동안 한국도로공사 서울 톨게이트를 비롯해서 한국도로공사까지 현장 방문한 보고를 오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의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관 의원님 함께 오셨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함께 오셨습니다. 최인호 의원님이 이 문제에 관한 책임 의원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함께 오셔서 그날 8일날 새벽 5시 반에 그 위원장인 저와 최인호, 권미혁 등등 여기 앞에 계신 네 분을 포함해서 총 16분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당직자 보좌진에서 한 50여 명 그 서울 톨게이트를 들려서 현장을 보고 한국도로공사에 가서 박승갑 영업본부장을 비롯해서 거의 임직원들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 톨게이트 문제, 한국도로공사의 용역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미 지난 19대 을지로위원회 활동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요번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그때와 나아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 간접고용 해고 문제도 역시 아직도 그대로였고 그래서 많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었던 상태고 그리고 그때 소위 도피아라고 해서 그 톨게이트 영업소가 도로공사 직원들 퇴직 도로공사 직원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나씩 맡아서 사장을 하고 있어서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쟁 입찰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서울 톨게이트의 경우에는 그 전에 사장이었던 사람을 다시 그대로 사무장으로 써서 그 사람은 부당노동 행위로 제소가 돼서 벌금까지 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으로 그대로 쓰는 걸로 봐서 이 경쟁 입찰이 실제 제대로 된 경쟁 입찰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분들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아주 못된 그 도로공사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건 정말 방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 책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을지로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9대 국회에서 이 도로공사의 여러가지 불법, 탈법, 또 인권유리 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지적과 또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저희들이 새벽 5시 반부터 약 2시간 반 이상 18명의 국회의원이 나서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날 확인한 바로는 그 어떠한 개선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을지로위원회와 또 그날 참석한 의원들은 우리가 마무리할 때 반드시 이 도로공사의 이런 부조리한 면들은 20대 국회에서는 뿌리를 뽑겠다.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공사의 도자는 한자로 길도자입니다만은 세간의 도둑도자라는 그런 비판과 또 말들이 떠돌고 있을 정도로 그날 여러가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또 그 이전에 점검한 결과 이 운영 자금의 불투명성, 특히 그 각종 운용회사의 불법 탈법 부분들은 계속 제보가 들어왔고 개선이 된다 하지만 개선이 안 되는 징후들을 그 자리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화장실 우리 수납원 여성 수납원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멀리 수백 미터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고통,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중간에 복도에서 또 지하 통로 복도에서 이를 보아야만 하는 그 현실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에 나중에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99만 9천 킬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순찰차, 이게 국민들이 오히려 이 순찰원 또는 순찰차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날 18명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사장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긴급한 사항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 도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도로공사 사장께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도로공사의 과연 비상체계의 큰 구멍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 독촉한 결과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국회에서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과 책임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제가 만나서 기간에 도로공사가 노력해왔던 점, 그러나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거듭 확인했던 부실한 면이 계속되는 면에 대해서 따져 묻고 앞으로 저희 을지로위원회와 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어떻게 도로공사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함께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당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또 국토위 소속 민원철 강사님 또 윤관석 윤호덕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기 위해서 또 계획도 세워서 조만간에 추후 계획들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고속도로에 안전순찰원이 있습니다. 안전순찰원이 타고 다니는 차, 이게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즉각 달려가야 되는 차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이지를 보니까 99만 9,999km를 달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10만 km 넘어가면 노후된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속도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순찰원의 차가 99만 9,999km, 이거는 게이지가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최소한 100만 km를 달린 차입니다. 그런 차를 타고 안전순찰원이 목숨을 걸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다 저렇게 사고가 납니다. 이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차인데 도대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거 자기 회사 직원이 아니고 용역 직원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그 안전순찰원의 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콜트콜텍 그리고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고등법원에서는 전부 근로자 노동자분들이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원래는 법률심이어서 법률 적용의 적법성 여부만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관계까지 넘나드는 판단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아가는 판결을 내리면서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을 뒤집은 바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분들도 지금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제3심을 앞두고 도로공사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들이 입수한 도로공사 측의 내부 방침 서류를 촬영해서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3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관 예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폴트콜텍이나 자동차와 같이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가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공사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되고, 특히 최근에 많은 비난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관 예우를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관들을 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직접 고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관을 써서라도 이런 직접 고용 의무를 피하겠다라는 쪽으로 비용을 쓰겠다라고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매우 분노하고 개탄하는 바인데, 이런 식의 공사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방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법하게 지위 확인을 해주고 직접 고용하고 하는 식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병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수납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도주하는 차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도로공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퀴즈를 드리면요. 한 가지 방법은 도로공사가 그 도주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가지 방법은 도로공사가 그냥 손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용역회사에서 지불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방법, 사실 저는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인데요. 사실은 네 번째 정말 기발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수납원들한테 도주 차량에서 이제 한테 받아야 될 요금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수납원들이 그 도로공사의 종업원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도로공사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데요. 그 도주 차량에 대해서 수납원들한테 요금 징수를 하는 걸 보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실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도로공사가 너무 악질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놀제로위원회에서요, 기자회견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자세한 거는 회견문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짧게 압축해서 저희가 읽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약 8,000명의 톨게이트 수납원과 안전순찰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이분들은 도로공사를 퇴직한 도피아 사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 폭행, 불법 사찰, 급여 갈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일해오셨다. 서울, 인천, 수원, 서산, 매송, 동군포, 송탄, 면천, 마성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신 수납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공사와 도피아 사장들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계신다.
한평지사의 안전순찰원도 최근 악재 사장이 계약 만료 직전에 노조에 가입한 순찰원 전원을 해고했다. 톨게이트 수납원의 경우 올해에만 130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8,000명의 근로자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용역 근로자의 안전과 고용 안정,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포함한 특별조사를 통해 다시는 한국도로공사에 갑질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 6월 14일 안전순찰원이 도로공사와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도로공사는 대응 방안 문서를 통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막대한 소송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회적 약자인 안전순찰원을 밟으려 한 것이다. 특히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관예우를 악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공기업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질적 병폐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고맙습니다. 네, 보고드렸듯이 현장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노조를 한다고 해고를 마구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고, 이 서울영업소의 경우에 그 수의계약 시절에 이상열 사장을 경쟁입찰로 해서 사무장으로 그대로 쓰는, 이것은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꾸는 의미와 전혀 동떨어지는 그런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보고되었던 여러 것 이외에도 이 톨게이트 직원들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연차 수당은 1년 단위로 됩니다. 근데 계약을 1년 6개월, 1년 7개월 이렇게 해서 2년치만 주고 몇 개월치,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계약하는 그 기간의 연차 수당은 떼어 먹습니다. 정말 이건 꼼꼼하고 깨알같이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건 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여러 그 자료들을 잘 검토하셔서 도로공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 그리고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지난 8일날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도로공사의 문제점을 본 것을 보고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